과연 일반 여성들보다 유방암 생존자의 또 다른 암의 위험이 높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진단해 볼까요? 2차 암이라는 것은 일단 이전에 암을 사실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전에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게서 새롭게 발생한 암을 2차 암이라고 합니다. 1차가 유방암이면 2차가 또 다른 암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장기 또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왼쪽에 발견됐는데 오른쪽에 2차 암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방암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갑상선암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차 암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런 2차 암의 발생 위험도는 일반 인구 대비 유방암 생존자에 대해서는 1.1배에서 1.6배가 증가합니다. 한, 한 한 50%, 많게는 6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한 번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암에 걸릴 수 있을까?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암들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많은 암, 난소암, 갑상선암, 또 백혈병, 자궁, 식도, 유방암, 한쪽 암이 있는데 반대편 암이, 이건 전이가 아니죠. 2차 암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대장암, 위암, 흑색종 등 정말 수많은 종류의 암이 2차 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르몬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서, 혹은 혹시 2차 암의 발생률이 다를까라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보통 표준화 발생 비율, Standardized Incidence Ratio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구로 표준화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발생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사람하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어, 현재 유방암에 걸린 나이가 20대에서 40대인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경우에 유방암의 다른 2차 암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이죠. 50대에서 80대의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왜냐하면 20대부터 40대는 여생이 최소한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여생이 있는 거고, 50대에서 80대는 여생이 기껏해야 30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여생밖에는 없기 때문에, 여생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는 것이겠죠. 사실 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환자가 양성인 환자들보다는 2차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것도 사실 서러운데, 3중 음성 유방암, 이거 되게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중 음성 유방암도 굉장히 서러운데 2차 암까지 많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차 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생존자에서 2차 암은 가장 많은 것은 유방암이죠. 한쪽 유방암 환자가 반대편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 폐암, 그 다음에 자궁암, 자궁경부암 말고 자궁체부, 내막암과 같은 자궁체부, 그 다음에 대장암, 림프종 뭐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반대편 유방암이다. 이게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혹시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이 완치됐다고 막 좋아하시지만, 반대편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가 검진 열심히 하시고 유방암 검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유방암 생존자의 2차 암은 무엇일까요? 유방암의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2차 암으로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반 가까이 된다는 거고, 역시 순서는 비슷하네요. 폐암, 자궁암, 대장암 등등 순서는 비슷한데 유방암의 비율이 조금 더 2차 암으로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방암
환자분들 반대편 유방암 위험이 2차암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 두 번째는 폐암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음성을 딱 비교를 해놨는데 유방암 음성이 더 높죠. 백혈병 음성이 더 높죠. 육종도 그렇고 구강인두암, 체부암은 별 차이가 없네요. 폐암이 조금 더 높고 대장암도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음성 가뜩이나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억울한데 더 2차암도 많을 수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호르몬 수용체에 따른 유방암 생존자의 2차암 위험 다시 말씀드리면 양성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 무엇이냐? 위험도가 높은, 아까는 이제 빈도인데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갑상선암,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호르몬 수용체 음성에서는 복막암의 위험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 써져 있는 종류의 여러 가지 암들이 우리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2배냐, 3배냐, 뭐 1.5배냐, 1.3배냐 이걸 아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유방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다른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방암을 포함한 정기적인 2차암 검진을 꼭 열심히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권장이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망이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경향성은 그렇지만 패턴이 유사하다. 주로 젊은 유방암 생존자에서 여러 가지 암들에 걸릴 위험이 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유사하다. 그건 여생이 길고 짧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자에서 2차암의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것이고, 특히 진단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2차암은 반대편 유방암 혹은 또 다른 유방암이라는 것이고요. 백혈병, 유방암, 난소암, 복막암, 폐암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차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나는 재수가 없어서 자꾸 암이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확률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확률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유전적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카 유전자의 경우에는 유방암, 난소암, 복막암, 췌장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등등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난소암에 걸리거나 췌장암에 걸리는 경우를 저희가 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이고, 특히 유전자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는 열심히 검진할래요, 이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아주 철두철미한, 우리가 검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감시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유방암의 치료 방법에 따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특히 흡연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백혈병, 또 골수 이형성 증후군 등등의 위험도 올 수 있고, 또 항암 치료, 특히 안스라사이클린, 아드리아마이신과 같은 그런 항암 치료는 백혈병의 위험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타목시펜은 우리가 2차 유방암의 위험은 낮추지만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자궁 내막에 대한 두께를 재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방암 진단 시 나이, 어릴수록 2차암이 많다고 그랬죠. 비만, 가족력, 흡연, 알코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 우리 희망이 여러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BMI라는 것이 체질량 지수인데, 나의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에
미터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보통 이제 BMI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BMI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2차 암의 위험은 증가하겠죠. 25 이상 혹은 27 이상이 되면 2차 암의 위험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델을 했을 때 5kg per 제곱미터, 그래서 25와 30인 사람은 5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5가 증가할 때마다 비만과 관련된 암은 13%, 2차 유방암의 암은 1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을 날씬하게 유지하는 것은 유방암 혹은 2차 암의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 유방암 생존자 2차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도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2차 유방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의 표준화 발생률을 검사를 했어요. 3,4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 평균 4.5년 정도의 발생까지 시간이 발견됐는데, 여기서도 초기 유방암 진단 연령이 낮을수록 30대의 경우에 2차 암의 위험이 2.5배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2차 암의 위험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진단되신 여러분, 아이고 귤이 좋아님은 30대 3중이라서 씁쓸하네요라고 답변 주셨는데, 30대 진단되신 여성분들 당연히 여러 종류의 암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건강검진 또 철저한 생활습관 유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R, 그 표준화된 그런 그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이고요. 그 다음이 담도, 그 다음에 또 갑상선암이네. 급성 고추성 벽혈병,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갑상선암, 위암, 자궁내막암 등등이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고 해요. 물론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연구된 논문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 암에 걸리면 건강검진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갑상선암은 워낙 흔한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암이 마치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전적 원인 때문에 갑상선암의 발생도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아무튼 유방암 환자들에게 갑상선암은 또 중요한 또 2차 암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암까지 발생 기간은 보통 3년까지 한 번 있었고 7년에서 10년까지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암 발생의 위험은 점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재미있는 거는 갑상선암이 주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갑상선암은 유방암으로 인한 건강검진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진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유방암 생존자에서 2차 암 발병의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고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2차 암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사실 갑상선암이 서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검진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1등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자궁암, 담도암 혹은 림프종암 등등, 백혈병 등등이 한국인의 대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 2차 암 많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어쩌라고?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발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첫째, 검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검진 열심히 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진단을 해서 그 암이 저희가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쩌라고가 아니라 조기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생활습관입니다. 우리가 금연하고 금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또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이상, 하루에 30분씩 5일이죠. 150분 이상 하고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땀나게 하라는 말씀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거 말고 없습니다. 뭐 건강 보조식품 한 먹는다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조식품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의 여러분. 다음은 식습관 먹는 건데요. 먹는 거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포함하는 식습관. 분식, 갈아서 밀가루 음식 혹은 밥도 갈아서 떡을 만드는 음식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확 올려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통으로 된 곡물을 많이 포함하는 식습관을 드시고 또 가공육, 소세지, 햄 이런 건 좀 제한하고 또 당이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당이 과량 함유된 음료는 제한하도록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조기 발견 위해 검진해라. 좋은 생활 습관 가져라.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라.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보다 뭐 홍삼을 먹으면 좋다. 비타민 C를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더 빠진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희망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라 믿고 이 세 가지 2차 발생을 위해서 낮추기 위한 노력 여러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40이 넘으면 위암 검진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받아라. 그다음에 간암에 대한 부분은 혹시 B형 간염 혹은 C형 간염이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하고 피검사를 해라. 대장암은 50세가 넘으면 매년 분변 잠열 검사, 대변에서 피가 나는지를 보고 사실 저는 이 방법보다는 대장 내시경을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유방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최소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은 유방 촬영술을 40세 이상이라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궁경부암 검사, 성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매년 저는 자궁경부 세포암 검사를 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폐암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 흡연을 오래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근데 2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은 저설량 흉부 CT를 꼭 찍으셔서 나라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게 요 스케줄인데 요 스케줄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많이 비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 중이시거나 혹은 흡연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꼭 검진을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2차 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 당장 캡처하셔서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